10년간 친정만 챙긴 아내의 비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의 10년 결혼 생활이 단 하루 만에 무너진 충격적인 사연입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쌓아 올린 10년.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성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보, 어머니 병원비 좀 보태야 할 것 같은데요. 주말 아침, 신문을 보던 김정수 씨는 아내 박미숙 씨의 목소리에 시선을 들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또? 지난달에도 도와드렸잖아. 정수 씨의 목소리에는 이미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허리 치료비가 부족하대요. 물리치료도 받아야 하고. 정수 씨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 10년 동안 아내의 입에서 가장 자주 나온 단어는 단 하나, 친정이었습니다. 명절이면 언제나 친정이 우선이었습니다. 시댁 대소사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인사는 늘 뒷전이었죠. 생일도, 제삿날도, 심지어 아이가 아플 때도 아내는 친정부터 챙겼습니다. 처음에는 효심이 깊은 아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 잘 챙기는 게 나쁜 건 아니지. 정수 씨는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편이 조금씩 시려왔습니다. 일상에서도 아내의 우선순위는 분명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아내는 친정 들른다며 외출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날만 되면 아내의 옷차림이 달라졌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훨씬 진했죠. 요즘 왜 그렇게 외출할 때마다 신경 써? 정수 씨가 무심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병원 가는 김에 친구도 만나야죠. 그래도 사람 대접은 받아야 하잖아요. 아내는 자연스럽게 대답했고 정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액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월급의 3분의 1이 생활비 명목으로 빠져나갔지만 정확히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물어보면 시장비, 병원비, 친정 용돈 같은 애매한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운명의 날은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정수 씨는 통장 정리를 하다가 이상한 송금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박은정? 매달 80만 원씩 규칙적으로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5년 넘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건 뭐야? 박은정 씨한테 매달 돈이 나가는데? 정수 씨가 통장을 들고 물었습니다. 아, 그거요? 제 여동생이에요. 부모님 대신 여러 가지 도와주고 있어서 용돈 좀 주는 거예요. 아내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정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 여동생은 결혼에 실패한 후 혼자 살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왜 매달 80만 원씩이나 보내야 하는 거지? 의심의 씨앗이 정수 씨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며칠 후 정수 씨는 우연히 아내의 서랍을 정리하다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학교 납부 영수증? 손이 떨렸습니다. 영수증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학생 이름 박지훈. 학생 이름 박지은. 보호자 박은정. 학교 주소는 아내의 고향 근처였습니다. 지훈. 은정 씨의 조카들이라고 들었는데 왜 내 아내가 학비를 납부하는 거지? 정수 씨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설마, 상상하기 싫은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정수 씨는 그 생각을 애써 지워버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1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정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정수 씨는 출장을 핑계로 아내의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영수증에 적힌 그 작은 초등학교 앞으로 향했습니다. 하교 시간, 정수 씨는 학교 정문 맞은편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3시 30분, 아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 정수 씨의 시선이 두 아이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보이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둘은 나란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수 씨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저건. 아이들의 얼굴이 묘하게 아내를 닮아 있었습니다. 눈매, 코, 입 모양까지. 특히 여자아이는 젊은 시절 아내 사진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정수 씨의 가슴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여성이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훈아, 오늘 학교 어땠어?
그녀는 박은정, 아내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혹시 박은정 씨 아니신가요? 은정 씨가 돌아보다가 화들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형부? 형부가 여긴 무슨 일이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정수 씨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지은이, 사촌 언니 조카들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은정 씨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 네네. 제 사촌 언니 아이들이에요. 그 사촌 언니는 지금 어디 계세요? 정수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어서 제가 대신 돌보고 있어요. 은정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정수 씨는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이 아이들이 미숙 씨 아이들 아닙니까? 순간 은정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누가 그래요? 학교 등록금 납부자가 제 아내였어요. 왜 제 아내가 이 아이들 학비를 내는 겁니까? 은정 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떨었습니다. 정수 씨는 더욱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실을 말해주세요. 그게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길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은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형부, 그 애들은 언니가 도와주는 거예요. 왜 도와줘야 하는 겁니까? 사촌 언니 아이라면서요? 그녀는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빨리 가야 해요. 자세한 것은 언니한테 물어보세요. 은정 씨는 그 말을 끝으로 아이들의 손을 잡고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마치 도망치듯이 정수 씨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돌연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정수 씨는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전화도 하지 않고 일찍 도착한 정수 씨를 본 아내는 긴장한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이미 여동생과 통화를 한 듯 했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정수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이에 대해서 할 말이 있지 않아? 아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시계 소리만이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긴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다 알게 될 터인데 솔직히 말할게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두 아이예요. 미안해요. 그 순간 쾅. 정수 씨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떨리고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너무 폭력적이어서 이혼했어요. 하지만 친정 부모님이 아이들을 숨겼어요. 재혼해야 한다고, 아이가 있는 걸 알리면 결혼하기 힘들다고요.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감추고 속인 거야? 당신이 그걸 알면 결혼이 깨질까봐. 너무 두려웠어요. 10년 동안 나한테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정수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이 너무 착하고 좋아서 잃기 싫었어요. 그 말을 끝으로 그들 사이에는 침묵의 강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정수 씨는 집을 나가 호텔로 향했습니다. 밤새도록 창밖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믿었던 10년이 전부 거짓이었단 말인가.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정수 씨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대기업 재무팀 출신이었습니다. 숫자에 강했습니다. 증거를 찾는 일에 능숙했습니다. 정수 씨는 철저하게 조사했습니다. 아내의 계좌, 보험, 부동산, 심지어 공동명의 예금까지 전부 파헤쳤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가정에 들어와야 할 돈의 대부분이 박은정 명의 적금으로 빠져 있었습니다. 총액만 해도 1억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 돈으로 아이들 대학 자금까지 준비했구나. 정수 씨는 쓰디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내가 10년 동안 숨겼다면 나도 조용히 끝내줄게. 정수 씨는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송금 내역, 학교 서류 사본, 그리고 아내와의 대화 녹음까지. 그리고 유능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혼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는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산이 있습니다. 아내의 재산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인데 일부를 은닉했고 무엇보다 혼인 전 자녀 존재를 고의로 숨긴 것은 중대한 사기 혼인에 해당합니다. 배임과 재산 은닉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그날 저녁 정수 씨는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숙 씨,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 아내는 무겁고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나치게 친정만 돌보는 것을 효심으로 알았어. 그런데 그런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었네.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정말 말할 수가 없었어요. 당신이 알면 나를 떠날까봐. 그래서 나를 10년 동안 속이고 내 돈으로 전 남편 자식들을 키운 거야? 정수 씨의 목소리가 냉정하게 식어갔습니다. 그 애들도 내 피예요. 참아 버릴 수 없었어요. 나도 내 혈육에 피가 있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계시고 우리 아들도 있잖아. 아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정수 씨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부모님보다 전 남편 자식들을 먼저 챙겼어. 심지어 우리 아들은 나한테 맡기고 혼자 친정으로 갔어. 그래요, 잘못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죄가 없어요. 아내가 울부짖었습니다. 당신의 죄는 아이들이 아니라 거짓말이야. 정수 씨는 냉정하게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혼 서류야. 뭐라고요? 내 돈, 내 시간, 내 인생. 이제 전부 돌려받을 거야. 그럼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해요? 아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당신이 애를 둘 낳자는 내 말을 거절하고 하나만 낳으려 한 이유를. 이미 두 아이가 있었으니까. 정수 씨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들은 내가 키울게. 당신은 전 남편 아이들이나 키워.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흐느끼며 울기만 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6개월간 이어졌습니다. 정수 씨는 준비한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법정은 아내의 재산 은닉과 허위 혼인 사실 은폐를 명백히 인정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산 분할 김정수 70% 승소. 박미숙에게 위자료 및 은닉 자금 회수, 손해배상 명령. 박은정 명의 자녀 양육비 계좌 부정 취득으로 판정. 원고에게 반환. 언론도 이 사건을 주목했습니다. 전 남편 자녀 양육비 위에 남편 돈 빼돌린 여성. 법원 사기 혼인 배임 인정 판결. 정수 씨는 판결문을 받아들었지만 가슴 한편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10년간 당신이 감춘 진실. 이제 세상이 다 알았습니다. 몇 달 후 정수 씨는 조용히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정수야, 무슨 일 있었니? 이제야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았어요. 정수 씨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가족은 피보다 진심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처음엔 분노했지만 손자를 위해 내색하지 않고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정수 씨는 아들과 함께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이 사연은 가슴 아프지만 진실의 힘을 일깨워줍니다. 어떤 숨겨둔 진실도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으로 쌓은 10년은 단 하루에 무너졌고 진실로 다시 세운 삶은 평생을 지탱합니다. 김정수 씨의 선택은 잔인해 보였지만 그에게는 정의였습니다. 신뢰를 배신당한 사람의 상처는 깊고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정수 씨처럼 냉정한 복수를 택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